I want to die quickly, please.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제발. 말기 암 환자인 조순복 씨는 생애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도 담당 의사에게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유방에서 시작된 암이 뼈와 피부, 장기 곳곳으로 퍼졌고 칼로 콱콱 찌르는 듯한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혹은 가족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선택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순복 씨는 오래전부터 조력 사망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 미 비포 유를 보며 다큐멘터리 우아한 죽음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암이 전신으로 퍼지고 통증이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그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위스로 가고 싶다고. 남겨진 가족들은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 떠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대 서랍에는 목을 맬 생각으로 준비한 압박 붕대까지 있었습니다. 조력 사망을 선택한 순간 그녀는 오히려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생을 끊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스위스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 신청서를 보내고 66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담당자와 수없이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린라이트, 즉 조력 사망 허가를 받으려면 의료 기록, 병력 중심의 라이프 리포트 그리고 자필 서명 편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사용처를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용도를 묻자 그녀는 외국 보험기관 제출용이라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우울하다는 문장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그녀의 결정이 우울증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린라이트를 받았을 때 딸 남유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돕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하면 2번의 상담을 거쳐야 했는데 그녀는 예행 연습을 하겠다며 I will die,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그만하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관두자. 스위스 가지 말자.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이야. 죽음을 앞둔 사람이 호강이라는 단어를 쓸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마비가 온 상태에서 좁은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딸이 화장실 가고 싶지 않냐고 묻자 괜찮아, 조금 쌌어라고 답했습니다. 딸은 화가 났습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떠난 길에서 존엄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후 디그니타스 담당자가 호텔로 찾아와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사망 전 담당 의사가 2번 방문해 그녀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아직도 죽길 원하나? 안락사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며 그 길을 원한다고. 스위스에서 마지막 2박 3일을 보내며 딸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가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하지마비로 인해 머리도 제대로 감아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이런 걱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빨간 보리수나무 열매를 선물 받았습니다. 떠날 때 그녀가 가져간 것은 오직 그 열매뿐이었습니다. 블루하우스에서 그녀는 약을 먹었고 단 몇 분 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유언은 단순했습니다. 스위스에 남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너무 아팠던 기억이 많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녀의 유해는 스위스의 한 언덕에 뿌려졌고 1년 뒤 딸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닙니다. 남유아 작가는 자신의 에세이집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에서 우리 사회에 무척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조력 사망은 생명 경시가 아닌 생명 존중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한국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도 조력 사망을 논의할 때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82%가 조력 존엄사의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조력 사망을 돕는 것은 여전히 자살 방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남희화 작가는 조력 사망이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오랜 고민과 심사 끝에 주어지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스위스에서도 무조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기관이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기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아픈 사람들이 가족들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